세비치님,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하셨어요. 보유세 얘기도 또 계속 하시고 있고 투기 수요 잡겠다 항상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세금 개편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값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저희가 뭐 뉴스나 경제 기사 보시면 제일 뭐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지금 원래는 규제 지역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매년 이제 유예를 해줬어요. 그게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거든요. 확실하게 유예를 이제 안 해주겠다. 5월 9일 지나서는 중과하겠다 얘기를 해요. 거의 이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. 이제 그 부분 얘기하셨고, 그리고 뭐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뭐 이거를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시점이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일 유력한 시점이 원래 선거 끝나고 7월에 세제 개편할 때 왠지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주택수가 많은 분들에게 중과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계속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주택수 상관없이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하겠다. 그 얘기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도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주택자에서 이제는 1주택자로까지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이 100% 정답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인데 확실하게 양도세 중과가 될 것 같아요. 최근까지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거는 인정해 주겠다. 그리고 뭐 강남, 상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시점 기준으로 3개월까지 잔금을 치른 거는 중과 안 하겠다. 그 외에 신규로 뭐 규제 지역 지정이 된 것들은 6개월까지는 잔금해도 봐주겠다. 얘기하셨고, 그리고 지금 세입자 끼고 있으면 사실 팔기 어렵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가 딱 나오긴 했거든요. 그럼 사람들은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. 지금 저렇게까지 이제 강력하게 뭐 중과한다고 하는데 빨리 내가 급하게 팔아야 할까?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매물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제 현장 분위기 막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일단 급매가 나오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뭔가 집값이 팍팍팍 눈에 띄게 떨어지려면 지금 시세보다 확실하게 저렴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뭐 급매라고 해도 그렇게 저렴한 급매는 잘 없어요. 매물도 많지도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좀 선호하는 동네들 뭐 강남이라던가 한강 벨트 라인이라던가 그런 동네에서 급매가 낮다. 근데 그걸 내가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가장 큰 허들이 뭐냐면 대출 규제예요. 이제 10, 15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면서 15기 아파트는 뭐 6억까지 되지만 그 이상이 돼버리면 뭐 4억, 25억이 넘어버리면 2억이잖아요. 근데 지금 선호하는 그런 동네들은 대부분 그 가격대가 높단 말이에요. 내가 사고 싶어도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부분이에요. 저도 어제 부동산에 계속 소장님과 통화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소장님도 하신 얘기가 이미 정리할 사람은 다 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그 얘기는 그 이전부터 규제를 계속 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긴 어렵겠구나.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를 했을 때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자.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주택이다. 그 중에서 못난 애는 계속 정리를 하고 이걸 돈을 뭉쳐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았어요. 이미 정리할 사람은 많이 했다. 근데 뭐 아직까지 못한 분들이 이제 조금씩 하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. 예전에 다주택자인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매물은 그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남기려고 했던 뭐 좋은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하는 거죠. 이제 내가 정리할 건 정리했고 이건 내가 어떻게든 보유를 하자.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팔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조를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. 그럼 굳이 안 파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내가 보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월세를 줄 수 있으면 월세를 줘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유세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내야겠다. 아니면 내가 이걸 쭉 끌고 가다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겠다.
이렇게 방향을 트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 집값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뭐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은 세입자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팔기가 어렵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세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가줘야지 팔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들어갈 수 있는 전세가 엄청 부족하다는 거예요. 이따 한들 엄청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. 그럼 그분들은 안 나가고 싶을 거예요. 집주인은 팔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. 그 사이에 분쟁이 엄청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시기는 다가오는데 명확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은 심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집값에 엄청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인데요.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내가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보유세를 더 많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, 공시가격의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줘요.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9억 해서 18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할 때 이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략 60에서 70% 사이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더 높일 수 있어요.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이걸 대비한다 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뭐 확실하게 보유세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집값이 나중에 올라서 내가 받게 되는 혜택과 내가 이걸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걸 계속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보유세를 어떻게 내가 나중에 낼까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하시고 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니면 뭐 이걸 월세를 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월세를 좀 더 높여가지고 이 보유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자.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유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까 앞에서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, 두 번째는 제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부분은 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지금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엄청 수요가 많이 가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구리, 동탄 같은 지역, 안양, 마당구 같은 지역들이에요. 최근에 거래 급증하면서 매물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분명히 만약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 지정한다 했을 때 이 지역들이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에 내가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두든 어떤 집을 사둔다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. 내가 사고 나서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규제 지역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를 때는 내가 팔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앞으로 세제가 개편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뭐 추가 규제 지역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어요. 이게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죠.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는 그 뭐 발언들이나 뭐 기조를 봤을 때는 규제를 더 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난 집을 사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우리가 항상 겪어왔잖아요. 내가 겁이 나서 그래서 집을 안 샀는데 나중에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무리한 선택이 아니라 했을 때는 앞으로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면 사는 선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계속 나오는 정책의 방향성도 한번 보시면서 좋은 결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